하나님 말씀은 잠언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지도력이 어떤 지도력, 리더십이 중요한가, 의논이 중요하다. 한 가정도 그렇고 또 어떤 사업체도 마찬가지고 국가 경영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책임자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모습이 그것을 보는 사람도 그렇고 또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도 그런 의논 가운데서 무엇이 필요하고 그러한 어떤 대책이 그때그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9개월째 접어들었는데 리더십을 흔드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유튜버들 가운데서도 막 흠집을 내고 흔들어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어준은 물론이고 유시민, 변희재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막 그렇게 보도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언제나 있어 왔는데 두 번째 또 흔드는 그러한 보수 분열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최근 지금 3월 8일 전당대회 국힘 전당대회를 하면서 보수의 분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초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당을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누구나 대통령이 되면 정당을 장악하려고 해서 그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자기와 함께 근무했던 이런 친한 사람들을 대거 총선에 내보내서 그것을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이 되게 해서 방패막이로 전위부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과도하고 순리대로 하지 않으면 이것이 역풍이 불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준석과 유승민 이런 사람을 내치는 데까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나경원과 안철수까지 쳐내려고 하다 보니까 보수를 지지하는 그런 당원이나 유권자들이 보수의 여당에게나 대통령의 등을 지고 분열의 양상이 초래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대통령이 앞으로 해야 될 이런 막중한 과제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심지어는 여소야대에서 대통령이 탄핵까지도 올 수 있는 이런 지지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세종대왕의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그 세종은 어떻게 조선 초기에 어지러운 그때를 어떤 경영 마인드로 국가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나, 이것을 한번 보면서 이 세종의 리더십을 배워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은 32년간 통치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능력이 세자로 있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책벌레로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맏형 보다는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는 책벌레로 알려졌습니다. 양녕대군은 그 국가의 경영보다는 개인의 어떤 행복을 추구했던 이런 여자를 보면은, 어떤 그 예쁜 여자를 보면은 사랑에 빠지고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 국가 경영의 자질이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런 세종의 리더십이 젊었을 때, 청년 시절에 이미 그 자질이 갖추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종의 여러 가지 리더십이 있겠지만은 지금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종의 이 포용의 리더십, 그 가운데서도 용인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세종은 사람을 잘 등용해 가지고 썼다. 그래서 국가를 반석 위에 올려놨다. 그 첫째는 뭐 어떤 경륜을 존중한 것 같습니다. 경륜. 어떤 그 사람의 하자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제대로 일을 잘할 것 같고 그러면은 끝까지 중용을 했던 사람이 황희정성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8년 동안이나 죽기 전까지 물러나지 못하게 끝까지 집에 가서 쉬려고 해도 그렇지 못하고 끝까지 썼습니다. 그 황희정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냐, 세자 시절부터 이 황희는 세종을 밀지 않고 양녕대군을 세자가 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사람입니다.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오히려 등용을 해서 끝까지 믿음을 줌으로 인해서 더욱더 왕권이 든든하게 됐다. 그리고 이 사람이 18년간 이렇게 믿어주고 끝까지 등용을 하면서 영의정으로 왕을 보필하게 했던 것은 그만큼 그 황희라는 사람의 어떤 그 경륜을 높이 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껄끄러운 사이지만은 양녕대군과 가까운 사람을 자기의 어떤 정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씀으로 인해서 더 권력이 안정이 됐던 겁니다. 황희정성은 약간 뇌물죄도 있다 그러고, 또 자기 어머니가 천민 출신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재상으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결격 사유가 있어도 끝까지 정성으로
자기 왕을 뒷받침하게 했던 이것은 굉장히 높이 살 만한 일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총리로 한덕수를 기용한 것도 거의 뭐 황희정성에 가까운 인물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많은 그 권한을 주고 하게 되면 더욱더 다른 성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세종은 그런 창조 정신, 세종의 리더십 하면은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조용히 권력을 가지고 그냥 향유만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그 대신들에게 정치를 위임하면서도 그 집현전을 통해서 한글을 창제한다든지 장현희 씨를 등용해가지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킨다든지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많이 관여하고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가에 어떤 필요한 이런 과학기술을 많이 발명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단연 선진국이 될 수 최고의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동북아시아에서 최고의 그런 선진 국가가 되게 했던 그런 임금이었다. 그래서 그의 그 용인술 통합의 리더십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은 인물됨됨을 중시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장점을 가지고 그 기용을 하고 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능력을 중심으로 삼았다.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다든지 또 뭐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능력을 가장 중시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세종의 그런 용인술을 한번 살펴보면서 독특한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능력 위주로 사람을 뽑았는가?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마음이 착한지 안 착한지 그것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면접을 볼 때 착한 사람에게 일을 맡겨가지고 처음에는 꿈뜨지만은 점점 일을 잘 해나가게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세종은 32년간 통치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람을 뽑을 때 이렇게 그 마음이 착한 사람 가지고 나중에 역심을 품지 않는 이런 사람에게 맡겼던 것 같은데, 오늘날은 지금 그 AI에 의한 또 굉장히 빠른 속도를 다투는 이런 그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어쨌든 세종은 이런 마음이 착한 것을 중시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열정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단점은 보지 않고 장점을 보고 최대한 일을 잘하게 발휘하게 했다. 그 다음에 정시를 배제하고 역량 위주로 선발을 했다. 그 사람이 누구하고 잘 알기 때문에 또 누구 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선발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일을 맡겼을 때 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고 뽑았다. 그 다음에 뽑은 인재를 유지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기용을 했다 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한 기업체를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중요하다. 사람이 좀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나 없나, 열정이 있는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봅니다. 국가의 어떤 그 인재를 골라 쓰는 데에는 오늘날 또 다른 뭔가가 있겠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은 옳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세종의 리더십은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많이 힘을 쏟았다. 오늘날 얘기로 말하면 지식 경영의 시대를 열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자기와의 그 옛날 관계가 안 좋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자질, 역량이 있다면은 포용하는 그런 정치를 했다는 것이 오늘날 대통령실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필요한 그런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무조건 자기에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주 좀 껄끄럽다 그러면은 무조건 내치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인재가 모이지를 않는다.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포용해서 그 사람이 연대해서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 범사에 잠언 3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충성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까지도 바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를 인정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 가지 기적이 있고 여러 가지 성경 말씀에 나타난 이런 것들을 믿지 않으면은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또 그 길을 지도해 주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상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한 몸 내가 간수하는 거지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 일은 내가 챙긴다. 하나님을 믿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은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우리에게 접근하시다가도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포용할 때 그 사람도 마음의 문을 열고 같이 협력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을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많이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쌓인 과제, 우리 공정과 정의를 세워야 되는 이런 중차대한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런 물거품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또 한 번 이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하게 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수 우파가
대동단결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그 토대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소위 말해서 윤핵관이라고 이런 사람들로 둘러싸여 가지고 그, 그 국민들의 어떤 그 표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은 보수는 분열되고 정권도 유지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그 세종대왕의 이런 포용의 리더십, 또 용인술, 타협의 리더십. 그러니까 세종은 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어떤 정책이 있었을 때, 과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이 있을 때 대신들하고 완전히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종의 생각은 그게 아닌데 자기 생각을 밀고 나가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 신하들과 타협을 해서 적정선에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밀고 나갔던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어떤 그 신분이 안 좋은 하청민 출신을 그 등용할 때도 양반들이 굉장히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절하게 타협을 해가면서 계속해서 등용을 해나갔다. 이런 것도 오늘날 우리가 그 국민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개혁 정책도 민심을 어느 정도 봐가면서 해야 될 겁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들 무임승차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그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프랑스에서는 지금 그 국민 연금 개혁을 하다 보니까 100만 이상이 길거리에 나와서 데모를 하고 야단입니다. 우리나라도 연금 개혁한다고 당장 반대가 엄청나게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 그것을 미룰 수 있는 그런 그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할 때까지 미루는 그런 그 운영의 묘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잠언 15장 22절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청와대 대통령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국무총리 이하 대통령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장단점을 취합하고 이런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더 국민들이 믿고 나아갈 것이다 하는 이 잠언의 이 귀중한 말씀을 되새길 필요가 있고 또 잠언에서 3장 6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은 인간 간의 관계에서도 정말 필요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